자, 또 되게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거 주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3일에서 7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2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해서 2개월여 만에 50%대 중반대를 회복했다. 56.7%. 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요. 네, 2주 만에 저렇게 높게 반등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외교 슈퍼위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에이펙의 20개 나라의 국가들이 와서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각각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유일하게 이 회담들이 실패한 회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모두 다가 성공적이었다, 잘했다. 그리고 그 반등의 효과가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그 당의 총력을 다했다 예.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특히 한미 관세 협상 정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천억 불에 대해서 즉시 입금시켜야 된다라는 걸 10년 동안 나눠서 하겠다라고 해냈고 그 와중에 또 핵 추진 잠수함 또 제안해서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된 거다 퍼주기 했다. 아니 그 퍼주기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진작에 그 이재명 정부에다가 협상력을 높여주는 힘을 보탰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반대를 위한 반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에이펙 정말 국민들이 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국가적인 행사를 치룰 때 정말 국민들이 치러주신 거예요. 맞아요. 뭐 예. 올림픽 할 때도 그러시고 이런 그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다 참아주시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도 높은 시민의식 보여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에이펙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국민들이 치르는 그 행사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정말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을 갈아 넣으셨다고 했나요? 혼을 갈아 넣으셨다고 했나요? 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에이펙 성과 말씀해 지난주 주셨고. 월요일 날 우리 김준욱 때문에 저희가 리얼미터가 그때 조금 반등했는데 예. 에이펙 성과나 관세 협상에 잘한 점이 반영이 아직 안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60%를 넘어갈 거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말 갤럽 조사 63%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리얼미터가 오히려 조금 잡힌 거죠. 지금 시중 여론은 저희들도 이제 뭐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한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러니까 뭐 10명이 모이면 한 두세 명 정도는 좀 딴지 걸거나 여전히 냉담하지만 17명은 진짜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어허. 너도 주식 올랐니? 나도 올랐다. 뭐 이런 대화들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이재명을 평소에 안 좋아하던 분들까지도 요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안정감 있게. 근데 뭐 당이 뭐 뒤에도 좀 당이 오히려 좀 못 받쳐준다라는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도 하시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한 거다. 정말 딱한 것은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돼버린 이 국힘당. 아니 그냥 잘한 건 잘한 거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린 또 그래도 이런 점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쿨한 정치를 못 하나요? 무조건 그냥 이 와중에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헌법 84조에 어차피 불기소가 아니라 불소추 재판까지 포함돼서 다 중단되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재판해라고 난리 피우는 자들. 아 그럼 진짜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판 5개 하면 일 못하고 나라 그래서 망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맞습니다. 야, 국가들은 한국가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요. 한국가의 대통령을 재판받으라고 하는 국민이 그러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주식도 4,200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윤석열 2,400까지 떨어졌는데 예. 근데 약간 내려가니까 또 붕괴됐다고. 그걸로 4천선 붕괴됐다. 난리를 피워요. 2000대였던 여러분의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를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오늘 또 그래도 또 코스피 반등했습니다. 예, 반등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4천선 다 넘어섰는데 제가 주말에 주식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게 반등하면서 네. 제가 시장가로 걸어놨더니 안 팔려. 저 매입이 안 됐어요. 아허. 아, 조금 더 아이. 올렸어야 돼. 올려서 샀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5천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아니, 네. 반드시 구매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구매해야 됩니다. 예. 저도 지금 방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뭐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국정을 챙기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네. 생깁니다. 특히 또 국민들께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또 호재거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물론 잠시 조정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이제 등락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난 5개월 동안 한 2,600, 2,700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4,200까지 쉼없이 달릴 수 있는 건 그만큼 국민들께서 또는 이 국내외의 투자자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을 믿고 있다. 또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늘 발목 잡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집단 여기만 좀 국가의 이익의 가치 좀 고민하는 장으로 좀 나오신다면 우리 주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의 이 그 국민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답 예.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정말 야당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 이런 외교나 국방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예. 대신에 대통령도 나서고 노동부 장관도 정말 나섰는데 안타깝게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건 아니 대통령도 장관도 목숨 걸고 한다니까 이렇게 산재가 이런 걸 비판하면 그 참 그 뭐랄까 아픈 비판이 되잖아요. 맞는 비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오히려 국정에서 산재를 줄이고 체불을 줄이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미진하다. 그런 비판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좋은 의미의 경쟁이 되는 건데 잘한 것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악담만 퍼부니까 윤석열, 김건희 때 꼼짝도 못했던 자들이 정치 검찰 똑같아요. 이놈들은. 짧게 말씀이 계속 이제 국힘 이야기로 가니까요. 정당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고요.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비하면은 좀 덜합니다. 상승세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저는 일단 국민의힘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난 한 주 내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사실상의 스토커와 비슷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이 부분들 속에서 국민 민생 다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 지지율에 들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요. 지금 이제 디커플링 말씀을 주시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70% 80%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예, 경우에 예.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대 40%대였다고 해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당 지지를 대충 보면 대략 30, 40 정도의 좌우 중도의 포션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이 대선을 치르는 동안 아니면 어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적도 있었나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에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개혁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데 민주당의 역할 여전히 있다라고 지금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있다고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위험한 거는 커플링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정당의 지지율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내려간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정부와 정당이 똑같이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위험하다. 지금 대통령도 평가받고 있고 민주당도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저는 우리 스스로가 네. 저희 민주당 쪽 제가 뭐 민주당 관계자 라고 말씀들 주시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을 디커플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은 올바른 네. 평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저 개인적으로 갖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디커플링은 안 맞는데 이제 아무튼 민주당이 조금 더 대통령만큼 더 열심히 해주고 더 대중적 인기를 더 얻길 바라는 어떤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뭐 또 그런 있는 점은 전 지적이고요. 동의해요. 예. 그 국민의힘은 그 말만 할게요. 그 현수막을 그녀가 알고 싶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냐. 아니 부속실장이 뭐라고 그냥 부속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궁금해 이 사람들아. 나는 그녀 이야기 그만 듣고 싶다. 그녀를 잊고 싶다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무슨 비리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그런 거 있으면 말해라 이 사람들아. 그녀 좀 그만 스토킹하고 예.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지금 시아고님께서는 국힘당이 34% 나오는 게 비정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